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터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김종철 기자입니다. 그동안 이 코너를 진행하던 성한용 선임기자가 휴가 중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제가 대신합니다. 오늘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대결과 갈등 일변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2, 13일 이틀 동안 남북 당국회담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6월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린 뒤 6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 남북 당국회담이 그동안 꼬여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어서 남북 화해 기조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겨레 통일 외교팀에서 취재하고 있는 박병수 선임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남북 당국 회담을 12, 13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뭐 이름이 장관급 회담이었는데 이번에 당국 회담으로 바뀌었죠. 그 차이가 두 가지 크게 있습니까, 뭐가? 통일부에서 설명하기로는 당국 회담으로 이름 변경하는 거를 북쪽에서 요구를 했다. 지금까지 장관급 회담이라는 이름으로 21차례를 했다고 해요.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새로운 출발을 남북이 6년 만에 장관급 회담을 재개하는 마당에 좀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아마 이름을 당국회담으로 바꾼 것으로 받아들이고 뭐 큰 이의 없이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국회담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담의 의제를 놓고도 사실상 이제 제대로 합의를 못해서 각자 발표했지 않습니까? 의제에서 가장 지금 서로 좀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그 6.15하고 7.4 성명 공동 기념식을 갖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는 6.15가 먼저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실 주말 토요일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7.4는 좀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근데 6.15는 이제 북한이 통상적으로 이거는 이제 김정일이 직접 최고 통치자인 이제 김정일이 직접 사인한 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했고 이명박 정부 때 내내 그랬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6.15와 14선언을 뭐 지키느냐 마느냐가 어떤 남북관계 개선의 잣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어떻게든 좀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6.15 공동생사를 자꾸 주장하는 게 일종의 이제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좀 껄끄러워하는 것 같고 북한이 이런 회담에 나왔을 때 태도는 상당히 그 실용적이다. 현실적으로 6월 12일, 13일 날 회의를 해서 15일 날 공동행사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시일이 너무 촉박하고 시일이 촉박하고 북한도 가면 알 거고 그래서 이걸 주장은 하되 아마 이것 때문에 뭐 전체 판을 그르친다거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심하게 가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협상 교환 카드나 다른 거를 얻어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오히려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도 실질적이고 좀 실리적인 부분에 해당되는데 시급한 거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개성공단이죠. 그죠? 그렇죠. 한 두 달 전에 벌어졌던 사안이고 빨리 또 개시할 수도 있죠. 양쪽 다 또 요구를 많이 했어요. 남쪽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기업 입주 기업체 사람들이 지금 죽겠다고 빨리 해야 되고 북쪽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도 뭐 한 5만여 명의 노동자의 그 생활이 달린 문제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급할 텐데 다만 문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정부가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6.1제 장관도 뭐 여러 차례 그런 얘기인데 국제 기준 그러니까 북한이 자의적으로 뭐 중단했다가 다시 열었다가 이런 거 하지 않고 뭔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제 기준에 따른 어떤 운영 이거를 보장할 수 있는 뭐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북한이 남쪽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어떤 뭐 좀 신뢰할 만한 대안을 갖고 오느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연루가 돼 있을 것 같고요. 시급성이 어쨌건 이제 서로 간에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재가동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금강산 관광은 이제 그동안 사실은 2009년 8월인가요? 그 현정은 회장이 올라갔을 때 그렇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개 항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 게 있거든요. 거기는 그렇죠. 뭐 신변 안전 보장, 뭐 재발 방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그걸 해줄 자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는 해줄 그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올 뭐 큰 문제 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 말고 이제 2011년에 북한이 개성공단 국제관광특구법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그 재산을 몰수했죠. 몰수하고 그다음에 현대가 50년 동안 금강산 지역에 대한 개발권, 독점 그렇죠. 개발권이 있었는데 그걸 무효화했습니다. 예, 취소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그럼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북한이 아무리 그래도 거기도 이제 국가란 말입니다. 엄연한 국가인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어디 다 자기들 그 최고인민회의 거쳐가지고 다 방망이 두들겨가지고 만든 법을 이렇게 뭐 하루아침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뭐 결국 북쪽도 개성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건 알 테니까 다만 이제 서로 간에 명분도 찾고 체면도 찾는 방안을 좀 찾는 게 그런 게 이제 아마 해결의 길이 아닐까. 당국 회담이 열리면은 지금 중요한 문제가 결국 북한 핵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이 관계 진전이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은데 핵 문제는 이번 당국 회담에서 거론이 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자는. 저는 거론을 하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그동안에 남북 그 장관급 회담에서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은 이제 천명을 북한이 했고 우리가 그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역시 뭐 기조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저는 거론할 걸로 봅니다. 물론 거론했다고 해서 뭐 합의될 것 같지는 않은데 가만히 보면 의제를 처음에 6월 6일 날 북한이 의제를 이런 거를 논의하자라고 이제 남쪽에 제안을 했어요. 그때 그 핵 문제 없었습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그날 저녁에 6.27 장관이 다시 이제 그러면 하자. 장관급 회담을 이러이러한 의제로 하자. 거기도 핵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제 생각에는 이거 핵 문제를 전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의제가 서로 제기 자체를 안 했으니까. 다만 이제 그러나 핵 문제가 한반도의 정세나 큰 틀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아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조발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의제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기조발제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뭐 육자회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푸는 그런 어떤 길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애둘러서 좀 표현하지 않을까. 결국 북한 핵 문제는 육자회담으로 뭐 논의의 틀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은 육자회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미국은 이제 북한이 진짜 핵 포기할 의지가 있음을 입증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하겠다. 그걸 하려면 행동으로 보여라 이런 거죠.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거와 별도로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에서 핵 문제에 대해서 그 풀어갈 의향을 보여야지 이제 비핵화 회담, 그렇죠. 육자회담을 들어가겠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으로 투 트랙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사정 같죠, 지금?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재미있는 게 이제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북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핵을 갖는 이유가 미국의 적대적 태도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방어를 위해서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미국은 니들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서 출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어쨌건 대화가 된다면 결국에는 비핵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비핵화 얘기를 하면 그러면 북한의 체제 보장, 북한이 요구하는 북한의 요구도 협상이라는 거는 뭐 100% 얻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간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거니까 일정 정도 양보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의 요구 사항이 이제 체제 보장이란 말입니다. 경제 지원과 체제 보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 그럼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줄 건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가 결국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남북 간의 대화 국면이 열리고 있는 셈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물론 당국 회담을 하자라고 했지만은 이게 열리게 된 계기는 직접적인 계기는 북한에서 뭐 이걸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 도대체
왜 갑자기 저렇게 생각을 바꿔서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서 이렇게 나왔을까? 이게 사실은 제일 궁금한데 그 배경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뭐 국내적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하나는 이제 뭐 일단 위기 국면 조성을 이제 올 초 작년 말부터 계속 되어 왔죠. 위기 조정을 계속해서 한 3월, 4월 이렇게 쭉 해왔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국내 내부적으로 필요한 어떤 긴장 조성의 그 정치학, 내부 결속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얻은 거 아닌가. 뭐 남쪽이나 뭐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뭐 계속 긴장 고조해서 어떤 주목을 쫙 북에 대한 주목을 쫙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한 거란 말입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예. 의제로 돼서 얘기가 되고 이런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 이제 효과는 올려던데 이게 이제 지속되면 이제 아무래도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고 또 실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이제 직접 북에 대해서 제재도 동참도 하고 경고도 하고 최룡해 그 총국장이 왔을 때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이제 뭐 대화로 나와라라고 세게 그렇죠. 얘기를 했고 상당히 냉랭하게 그 대했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런 중국으로부터 받는 부담, 국제적 고립, 크게 얘기하면 뭐 국제적 고립 이런 것들이 이제 심화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이 이렇게 대화 공세, 남북 대화로 나와서 뭐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할 때 통상적으로 이런 국면 전환인데 전면적인 국면 전환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북 대화만 해서 뭐 좀 파먹고 비핵화는 안 하고 뭐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고 한번 대화 국면으로 나온다 그러면 남북 대화도 쫙 밀어붙이고 또 그 여파에 힘을 믿어서 뭐 육자회담이나 뭐 이런 북미회담이나 뭐 이런 것도 쭉 밀어붙이고 이런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이제 대화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왔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쉽게 다시 뭐 금방 돌아가거나 나중에 이제 뭐 협상이 잘 안 돼서 결국 다시 이제 빠그라질 수는 있으나 지금 뭐 사소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지금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서는 남북관계 개선도 획기적으로 진전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처럼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멈춰서 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의 결과물이 아니라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모처럼의 남북회담이 결실을 맺어서 육자회담과 미북 대화로 이어져서 한반도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겨레 캐스터 주간 이슈 전망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치부 김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